그 윌리엄 번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현명한 자산 배분 투자자 뭐 이렇게 된 책을 낸 분인데 네. 의사이기도 해요. 네. 이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체중 감소, 그러니까 다이어트와 관련해서 네. 99.99%의 사람들은 딱 두 가지만 알면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혹시 뭔지 아십니까? 뭐예요? 모르겠어요. 네. 다이어트 관심 없어요? 저는 다이어트 진짜 평생 다이어트 하는 운동? 것 같아요. 저도 평생이에요. 예. 근데 잘 먹고 운동해라 뭐 이런 거 아닌가? 안 먹고 운동하면 되는 겁니다. 덜 예. 먹고 운동. 들어가는 건 좀 적게 들어가게 하고 내 몸에서 열량을 많이 소모하면 되는 게 바로 예. 다이어트 아니겠습니까? 네. 적게 먹어야 된다. 그리고 많이 몸을 움직여야 된다. 이게 뭐 진실이긴 한데 그럼에도 이 간단한 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요. 뭐 저탄고지, 그다음에 뭐 트랜스 지방, 그다음에 정체모를 보충제. 저도 약으로 많이 해결하려고 하고 특히 큰 방송이 있을 때는 물론 뭐 이 방송도 큰 방송입니다만 방송이 있을 때는 한 보름씩 굶어요. 그래서 헬스하게 만들어서 바로 이제 요요가 오기도 합니다. 어쨌든 뭐 더우죠. 이렇게 좋지 않은 다이어트 방식을 추구하고 있는데 안정적인 투자 역시 같은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적절한 분산. 그죠? 분산 투자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꾸준한 장기 투자가 중요하다. 이 두 가지가 정말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번 테마와 유행에 이렇게 그리고 시류에 흔들리는 네.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다이어트나 투자나 우리가 어느 정도의 성과를 못 이루는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면 결국에는 우리가 진리를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데 있지 않은가 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이런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원리 원칙에 입각한 투자를 돕는 도구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로보 어드바이저라고 로보 하는데요. 어드바이저. 예. 예, 이름이 그렇게 생소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요즘에 네. 많이 있는데 요게 그 중에 하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겠네요. 요즘에 증권 앱이나 그런 걸 보면은 내 성향에 좀 맞게 추천을 해주는 그런 AI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뭐 이거에 대한 정의가 굉장히 다양한데요. 인간의 개입을 최소화해서 온라인으로 포트폴리오 관리를 제공해주는 재무 상담의 한 종류다라고 얘기도 하고요. 네. 또 다른 정의는 뭐 빅데이터, 머신러닝, 알고리즘 등 IT 기술과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 같은 금융 이론을 결합해서 컴퓨터가 사람 대신 자산을 관리해주는 기술이다라고 정의하기도 하고요. 네. 예. 또 금융감독원에서는 자동화된 알고리즘으로 고객에게 온라인으로 포트폴리오를 관리해주는 재무적인 자문 서비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즉 로보 어드바이저라는 것은 상담과 같은 어떤 조언자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 금융 자산을 관리해주거나 투자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양한 정의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로보 어드바이저 자체가 학계에서 이게 정립된 것이 아니에요. 시장에서 기업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 그렇군요.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IT 기술을 기반으로 금융 서비스를 많이 시작하고 있는 핀테크 스타트업 회사들이 로보 어드바이저라는 타이틀을 달고 마케팅하면서 여러 가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의가 좀 많이 달라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네. 오늘은 이 로보 어드바이저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고 이 투자의 오해와 또 진실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네. 아까 얘기하신 대로 심리 상담 같은 그 조언자 역할 같은 건 아니기 때문에 어드바이저보다는 A로 시작하지만 어시스턴트라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 예. 아무튼 제가 좀 하나하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좋습니다. 권 대표님과 네. 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로보 어드바이저 투자의 오해와 진실을 말씀하셨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을지부터 좀 짚어보죠. 일단은 뭐 AI가 진짜 운용을 해주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 분들에 대해서 요것에 대해서 오늘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진짜 로보 어드바이저가 수익률이 좋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제가 또 답변을 해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네. 사기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요. 요것도 네, 요것도 한번 가장 파헤쳐 볼 수 중요한 있도록 민감한 하겠습니다. 부분이네요. 네. 그렇겠네요. 네, 근데 첫 번째를 보면은 로보 어드바이저는 당연히 AI가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네, 일단 인공지능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면 로보 어드바이저가 어떤 건지도 알게 되고요. 그거에 대한 관계도 우리가 한번 재정립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 인공지능이라는 게 인간이 컴퓨터에게 부여한 거예요. 예, 컴퓨터 스스로 나타난 게 아니죠. 예. 컴퓨터에 의해서 모방된 인간의 사고 과정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네. 특히 이 인공지능은 강한 인공지능과 약한 인공지능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강한 인공지능은 저랑 박승재 아나운서, 김승재 아나운서는 같은 세대인 것 같아서 네. 혹시 터미네이터 같은 거
그죠? 이런 게 이제 강한, I will be back. 예, 마치 막 돌아오고 지가 알아서 다 하는, 예, 마치 그게 이제 강한 인공지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네. 박선영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허라고 영화 혹시 보셨어요? 허요? H-E-R 허. 뭔지 알 것 같아요. 보셨어요? 네. 보지는 않고 그냥 보진 않았고. 듣기만. 그게 이제 약간 이제 그 스마트폰에서 모든 것을 다 인공지능으로 다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것들은 이제 영화에 나오는 건데 아주 강한 인공지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네. 약한 인공지능은 현재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인공지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특정한 문제 해결을 위해 특화된 지능을 가진 것이 바로 약한 인공지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네. 바둑 잘 두는 이런 인공지능이 있고요. 알파고 같은 거. 그리고 그렇죠. 이제 어떤 범용의 지식보다는 특화된 지식에 이제 좀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약한 인공지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생각을 평소에 하고 있는 것만큼 AI 수준이 지금은 이렇게 막 너무 높지 않다. 이렇게 저희가 정의를 좀 하면 될까요? 현재까지 허나 상황은? 터미네이터 같은 이런 영화에서 나오는 인공지능이 등장한다면 굉장히 강하고 본인들이 사고하고 인간 세계를 지배하기도 하고 이끌어갈 수도 있지만 네. 우리는 뭐 그런 두려움 속에 살고는 있습니다만 지금은 인간이 그런 거 학습을 없죠. 시키고 네.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네. 약한 인공지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그 일본 학자인데 마스오 유타카는 인공지능과 딥러닝에서 인공지능을 4단계로 분류를 했는데요. 예. 이걸 좀 아시면은 오히려 좀 쉽게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단순한 제어 프로그램. 단순한 제어 프로그램은 아마 우리 그냥 전자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고전적인 인공지능이라고 있는데 이게 장기 두는 거, 바둑 두는 거, 그다음에 청소 로봇 같은 거를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계, 머신러닝이라고 하는데 기계학습에 의해서 받아들여진 인공지능이 있는데 우리 핸드폰에 실이 나오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이게 기계학습을 받아들인 인공지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단계는요. 딥러닝을 받아들이는 인공지능인데 이게 가장 핫합니다. 이 딥러닝을 통해서 과연 어디까지 인공지능이 뻗쳐나갈 것인가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데 알파고와 같은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네. 로보 어드바이저를 굳이 얘기하자면 3단계에서 한 4단계 정도 되는 그 정도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3단계에서 네. 4단계 네. 정도를 머무는 그 정도 수준. 네, 그렇다면 이 로봇 어드바이저가 이 인공지능 기능이 어떻게 또 접목이 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일단 로보 어드바이저가 AI 기술이 아니다라는 것은 정확하게 좀 우리가 인지를 할 필요가 AI는 아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로봇이나 AI라고 하니까 그 뭐 로봇의 범주에 포함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단순 자동화 알고리즘부터 딥러닝까지 또 다양하기도 하기 때문에 어느 한 영역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로보 어드바이저도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같은 AI 기술을 이용해서 투자 기술을 가지고 전략을 제시하기도 하지만 사실 엑셀 프로그램으로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이런 아주 단순한 알고리즘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 범주가 넓어요. 그래서 네. 어느 한 곳에 AI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그리고 보통은 AI가 투자 전략을 제시를 만약에 한다면 이렇게 학습화된 AI가 투자 전략을 제시한다면 사실 검증은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차피 좀 이것도 사람이 만드는 거니까. 사람이 그렇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우리가 이제 인간이 단순하게 오래 반복하면서 그다음에 위기에 대처하고 수익률이 났을 때 내가 그걸 뺄 수 있는 그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기 때문에 그걸 일괄적으로 로봇 시스템에 만들어 놓고요. 그걸 검증하는 시스템 자체는 이제 인간이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 네. 그렇군요. 보면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이란 게 이제 사고 파는 거니까. 네. 저도 이제 각자 아까 증권앱 얘기했습니다. 증권 앱에서 이제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뭐 이렇게 보면 약간 자동으로 이걸 사서 팔게 해주는 건지 예. 추천을 해주는 건지 되게 네. 궁금했었는데 네. 제가 쓰는 앱을 또 보면은 그냥 추천을 이렇게 해주는 게 있던데 추천만 그냥 하죠. 예. 쭉 살펴보면 예. 수익률이 이렇게 막 썩 좋거나 뭐 그러지는 않은 상황을 제가 느낄 수는 있는데 예. AI 이게 나와서 하는 말이지만 그 구글 알파고도 그렇고 이세돌 구단이 어떤 바둑 대결에서 알파고가 좀 승리를 했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AI 이거 정말 대단한 거다. 이런 어떤 신뢰감이라는 게 형성이 됐을 텐데 사실 이렇게 AI로 운영되는 로보 어드바이저가 추천하는 그 종목들 투자 수익률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또 막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제 앱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아까 이제 그분 누구예요? 그 아까 그 예. 다이어트 얘기했던 분 얘기를 들어보면 네네네. 길게 생각을 하면 너무 큰 욕심을 내면 적다는 기준일 수 있겠습니다만. 주식 투자는 사실 그렇죠. 장기 투자와 자산 배분이에요. 그렇죠. 그거를 잘 할 수 있으면 로보 어드바이저 필요 없는 거죠. 예, 근데 그걸 못 하기 때문에 항상 네. 그리고 또 그렇잖아요. 네. 무릎에 서서 어깨에 팔으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되나요? 언제 무릎이고 언제 어깨예요. 그것도 모르지만 또 무릎에 사서 어깨 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거는 내 것도 다 잘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가지고 있다가 또 떨어지면 또 속상해서 아. 팔기도 하고 또 그런 팔고 올라가면 또 속상해요. 사람 맞아요. 심리를 완전히 재해서 우리가 이제 맞아요. 로봇은 인공지능이지만 인간미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인간미 없이 그냥 무조건 정해진 공식대로 무조건 사고팔고를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학습을 시켜서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인공지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알파고가 이세돌 구단과 겨뤄가지고 이겼다고 해서 무조건 그러면 AI가 승률이 높냐 수익률이 높냐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 오해와 이게 진실이 있는데 일단 로봇 어드바이저는 AI다. 그리고 AI는 사람보다 뛰어나다. 그리고 로봇 어드바이저는 사람보다 뛰어난 수익률을 거둔다는 이런 기적의 3단 논법이 적용이 된다면 굉장히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 시장 수익률을 뛰어넘거나 사람보다 성과가 좋은 로봇 어드바이저 물론 있습니다만 기본 운용 원리가 초과 수익률보다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리스크 분산에 있다. 리스크 분산에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시장보다 높은 수익률을 올리기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로봇 어드바이저가 적합한 종목을 또 추천도 해주고 리스크를 분산시켜주는 역할까지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럴 수 있지만 이게 뭐 전체 우리가 믿고 들어갈 수는 없다. 그리고 이게 리스크 관리 차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자산 배분형 로봇 어드바이저의 이론적 배경이 바로 해리 마코위치가 1950년대에 제시한 자산 배분 이론인데요. 이런 네. 겁니다. 삼성전자 오르면 SK 하이닉스 같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같은 뭐 동네에 있는 같은 부류라고 반대로 가진 한다면. 않죠. 예, 반대로 네. 가진 않는데 맞아요. 삼성전자가 오른다고 해서 갑자기 셀트리온이 같이 올라간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같은 섹터도 예, 아니니까.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삼성전자와 셀트리온을 한 바구니에 담고 있다라면 어느 하나가 떨어진다고 해도 어느 하나는 또 버텨줄 수 있기 때문에 자산 배분의 효과는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러닝을 시켜가지고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이제 로봇 어드바이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 실제 주식시장에서 AI를 활용한 사례들을 좀 제가 좀 짚어봐야 될 텐데 어떤 것들이 좀 있는지 소개를 해주시죠. 예, 세계 최초 AI ETF가 캐나다 토론토 증권거래소에 우리나라 아까 우리 이건 선생님이 나올 때 잠깐 회사가 등장하긴 했는데 그 회사가 상장을 시켰습니다. 네. 근데 이제 북미 지역에 상장된 ETF를 활용해서 글로벌 시장에 투자하는 액티브 ETF인데요. 인공지능이 모든 것을 투자를 결정을 합니다. 50개 이상의 주요 경제 데이터가 투입되는 인공신경망이라고 하는데 이 모니터링을 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사고팔고를 결정하는 걸 인공지능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수익률을 보니까 2017년 11월부터 2021년 12월 24일까지 4년 1개월 동안 성과를 보니까 ETF 연수익률이 0.4%로 벤치마크라고 볼 수 있는 MSCI 이 월드 지수의 연수익률 13.7%에는 훨씬 못 미치는 수익률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국내에도 2020년 9월 AI ETF가 상장을 했는데 상장일 이후에 2021년 11월까지 누적 수익률이 24.7%로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와 크게 뭐 다르진 않았고 또 AI 펀드도 나왔는데요. AI 펀드 역시 우리 코스피 200 인덱스 펀드보다 연수익률이 2.8% 낮았다 이렇게 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큰 그렇군요. 수익률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AI를 활용을 하면은 조금 더 안정적이고 리스크가 덜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뭐 안정적이고 뭐 리스크가 덜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수익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높지 예상했던 않았다는 것보다는 거. 뭐 좀 예. 시원찮다. 네. 근데 이제 이게 몇 가지 인공지능 ETF를 좀 비교해 본 건데 뭐 과거에 제가 막 2년 동안 수익률을 좀 보여드렸는데 이게 과거에 수익률이 안 좋다고 해서 앞으로도 이 로봇 어드바이저 수익률은 안 좋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그것도 오산이고요. 또 다만 이제 막연한 기대로 위험성이 높은 투자 대상에 돈을 넣고 있는 건 아닌지 검토해 보자라는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 보셔야 되고 사실은
뭐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고 장기 투자하고 분산 투자하는 거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러닝되어 있는 걸로 우리가 투자하는 것도 맞고 네. 장기 투자할 때는 이런 기술을 이용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상 주식시장의 영향은 뭐 그것만 가지고는 뭐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맞죠. 초대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우크라이나 사태도 로보 어드바이저가 짐작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네.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정말 주식시장에는 많은 영향을 줍니다. 특히 뭐 실업률도 있고요, 금리도 있고, 환율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장을 이길 수 있는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시장에 어떤 승리를 위한 조건들이 다 있는 로보 어드바이저는 지금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그런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만의 투자 원칙이 있어서 어떤 포트폴리오 배분을 할 때 현금 배분, 현금 보유와 본인이 어떤 걸 종목을 보유하는 거 이런 비율을 좀 본인이 원칙이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 못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원칙이 있으세요? 김순희 뭐 아나운서는? 그런 거 없지만 근데 그 생각은 들어요. 아 현금은 늘 있어야겠구나. 그 생각은 현금, 시드머니. 보유는 어느 정도는 아. 해야겠구나 생각이 드는데 그쵸. 그런 것들도 이제 같이 좀 이렇게 해주면 좋을 텐데 그런 개념은 또 아니잖아요. 그쵸? 맞습니다. 예. 그렇죠, 그렇죠. 있는 상태에서 그냥 다 그냥 할 수 있게 그런 예. 것들 것 같아서 어쨌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상치 못한 변수들, 뭐 어떤 그 대외적인 거시적 변수들도 생각을 늘 좀 해셔야 맞습니다.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네. 좀 해보게 됩니다. 네. 자, 마지막인데요. 로보 어드바이저 투자의 오해와 진실 세 번째인데 로보 어드바이저 사기 우려는 없을까? 이런 것들도 늘 투자는 이제 하이 리스키한 게 있기 때문에 좀 네. 이런 것들을 늘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어떨까요? 방금 전에 이제 제가 분장하면서 음. 우리 이제 선생님께서 이렇게 카톡으로 온 메시지를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이거 톡방이에요. 진짜로 뭐 해주는 거냐. 어. 근데 거기에 대부분 다 이제 사기에 연관되는 글귀들이 있어요. 네. 급하게 오늘 마감, 오늘 마지막이다. 지금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바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뭐 나오면 싸게 해드린다. 거의 그러니까 대부분 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혹시 사기가 아닐까 걱정하시는 분들 있는데 네. 사실 리딩방 같은 데서도 AI가 투자를 해준다. AI가 모든 분석을 해서 최고의 종목을 찍어주고 그다음에 사고 팔고 하는 시점까지 매겨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거의 대부분 내 돈이 어디로 들어가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이것만 보시면 사기를 피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내 돈이 그 리딩방에 있는 계좌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내 계좌에서 직접 조언만 받느냐 요걸로 그렇죠. 판단하시면 될 것 맞아요, 같습니다. 맞아요, 네네네. 맞아요. 그래서 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과도하게 수익률을 잡고 있거나 네. 그다음에 뭐 급등주 그다음에 세상에 알지도 못했던 주식인데 갑자기 이것들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떡상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바로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막 조급하게 무언가 근데 왜 이 조급한 것도 다 로보 어드바이저 기술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얘기한다면 한 발짝 뒤에서 보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박선영 아나운서께서는 네. 투자 원칙이 있나요, 그러면? 저요? 예, 이렇게 막 네. 전화가 갑자기 왔어요. 네. 너무 저는 좋은 주식이래. 근데 바로 그렇게 하진 않아요. 말을 그렇게 하잖아요. 저만의 원칙이 있어요. 원칙이 있어. 어떤 원칙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왔을 때 네. 바로 하지 않고 한 네. 발자국 뒤에서 바라보는. 바라만 봅니까? 네, 바라만 봐요. 그래요? 검증을 또 다른 안 하시고요? 네, 검증 안 하고요. 네, 검증을 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일단 그리고 관련된 것들을 많이 또 신문 검색해 보시면 네. 관련된 것들도 많이 나오니까 이런 네. 부분들 착오 없이 좀 하셨으면 좋겠고 네, 돈 네. 입금이 어디로 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니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돈을 넣어라 이러면 이제 일단 그렇습니다. 네. 10중 8구 돈을 넣어라 그러면 사기다. 이건 10중 8구다 맞아요.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로보 어드바이저의 투자의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네. 요즘 또 주식 시장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아직 시간이 좀 있어서 좀 넉넉하게 네. 좀 얘기해 주시죠. 그럴까요? 예. 예를 들어 이제 알파고와 같은 시스템으로 당신의 투자 수익률을 올려주겠다는 분들이 계시면 우리 박선영 아나운서 말씀하신 대로 한 발짝 뒤에서 네. 바라보시되 검증은 꼭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네. 그리고 이게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린 거고 늘 투자와 관련된 이야기 말씀드린 거지만 세상에 네. 이 영역 자체가 이게 로봇도 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라는 것을 기본 전제하에 가시면 이것도 100% 믿을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를 또 깨달을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로보 어드바이저는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 위험에 대한 분산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요. 네. 사실 다이어트와 똑같이 안 먹고 그다음에 열심히 운동하면 되듯이 잘
잘 분산하시고요. 그다음에 장기 투자하시고 배당을 받겠다. 그리고 그 기업에 내가 주주가 되겠다는 마음으로 주식을 좀 바라보신다면 훨씬 더 나은 투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조급한 마음에 빠른 소문과 이런 급한 소문을 듣고 뛰어들었을 때 위험이 생길 수 있으니까 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참고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로보 어드바이저가 능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참고할 만한 이게 기술이고 앞으로 더 발전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는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습니다.